설비 보전의 계획과 관리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보전의 본질과 추진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설비 보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설비 보전의 효과로는 우선은 설비 보전의 목적과 부합을 해야겠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비 보전에 인한 정지 손실을 감소하고 보전비 감소하고 제작 분량이 적어지고요. 예방 설비의 필요성이 감소돼서 자본 투자가 적어지고 제조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 그리고 가동률이 향상되고 고장으로 인한 납기 지연이 적어집니다. 종업원의 안전 그리고 설비의 유지가 잘 돼서 보상비나 보험료가 감소된다는 이 5가지 내용이 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효율적이고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설비 보전에 의한 설비의 유지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성능 열화 그리고 절대적 열화, 상대적 열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능 열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절대적 열화, 상대적 열화에 대한 내용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능 열화라고 하는 것은 사용에 의한 열화를 뜻합니다. 운전 조건과 조작 방법에 의해서 사용에 의한 열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자연 열화도 속합니다. 녹이나 노후화에 의해서 생기는 열화를 뜻합니다. 재해에 의한 열화로는 폭풍, 지진, 침수 등으로 인해서 생긴 열화를 뜻하고요. 그 열화로 인해서 마모, 부식, 충격, 피로 등의 그 파손된 열화를 성능 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 열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3가지에 의한 열화가 있겠죠. 이게 성능 열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성능 저하형입니다. 기능이 저한다는 뜻인데요. 설비 사용 중의 생산량, 수율, 정도 중에 그 성능이나 전력, 증기 등의 효율이 점차 저하되는 것을 뜻하고요. 돌발 고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고장 정지하고 부분적 교환 교체에 의해서 복구되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적 열화와 상대적 열화인데요. 절대적 열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품일 때보다 당연히 노후화가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열화가 되어가는 거겠죠. 그것을 절대적 열화라고 하고요. 상대적 열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현 설비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빨라서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핸드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1년 전에 나온 것도 쓸만한데 그 최신에 나온 것은 뭐또 1년 만에 바로 핸드폰이 또 최신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기능적으로는 뭐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구형화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적 열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능 열화, 절대적 열화, 상대적 열화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 열화의 대책으로는 열화 방지, 일상 점검을 통해서 열화를 방지해야 되고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도 잘 넣어주고 교환도 잘 해주고 청소도 잘 해주면 일상 점검으로 인해서 이제 열화를 방지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자동차에 뭐 엔진 오일이나 엔진 오일을 잘 교환해주고 그리고 엔진룸 이런 거 청소 잘 해주면 먼지가 잘 안 끼기 때문에 당연히 열화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죠. 열화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설비의 성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의 성능도 이게 이 자동차에 있는 그런 부품들이 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자동차 검사소 가서 이제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화 측정이고요. 열화 회복이라는 것도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어떤 부품이 좀 이제 그런 성능을 측정해 봤더니 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런 예방수리나 사후수리동을 통해서 설비 성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열화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화 손실에 요소가 있는데요. 자, 열화
손실의 요소. 첫 번째로는 열화 손실은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생산량이 저하되고, 생산량만 줄어드느냐? 자, 품질도 저하되겠죠. 품질도 저하되고요. 첫 번째 원 단위가 증대됩니다. 원료비나 동료비가 늘어나는 거죠. 네 번째 납기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열화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고쳐서 납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납기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안전성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전성도 떨어지게 되고, 자, 환경 조건도 악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써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것은 자, 설비 다 보전의 자, 목적들이었거든요. 생산량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 원 단위를 좀 이렇게 낮추고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납기를 맞추고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조건을 좋게 해주는 게 설비 보전의 목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 위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위의 내용들이. 그래서 생산량 P, 품질 Q, 원단위 C, 코스트, 납기, 딜리버리였죠. 딜리버리. 아니면 세이프티, 모레일, 자, 환경 조건 악화. 이렇게 설비 보전 위배하는 내용들이 열화 손실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게 공부하시면 다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금의 내용만 공부하고도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적 수리기의 결정 방법입니다. 설비의 보전비와 열화 손실비와의 합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단시간의 열화 손실비는 그 시간이 증대와 더불어 증가합니다. 단시간의 보전비는 또 수리 주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감소하고요. 최소 비용점까지의 주기를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또 읽고 넘어가 주시고요. 설비 보전의 추진 방법으로는 우선 현 보유 설비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죠? 자, 기술력 범위 내에서 가장 설비 비용이 적게 되는 보전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화 손실비를 굉장히 최소화 시켜야겠죠. 최소화. 그리고 최소의 보전비로 최고의 보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소 보전비로 최고의 보전 효과를 내려면 보전 담당자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겠죠.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고요. 보전 작업 방법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열화 손실 비용을 값을 적게 한다는 거. 이게 경제성이죠, 경제성. 설비 관리 세무 체계 개선. 외주업자의 적절한 이유. 보전 자재 재고의 적정화가 되겠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렇게 궁극적인 그런 목적들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만 이렇게 연습만 조금 하시면 이 세 가지 궁극적인 목표에서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비의 예방 보전입니다. 예방 보전 효과는 마모 고장기에 가장 크고요. 초기나 우발 고장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베스트오브 곡선을 참조해야 되는데요. 이 베스트오브 곡선은 욕조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욕조처럼 생겼었죠. 이게 그래프인데, 자, Y축은 고장률을 나타냈었고요. 이것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1번이 초기 고장기, 자, 두 번째 부분이 우발 고장기, 세 번째는 마모 고장기였죠. 근데 이 예방 보전 효과는요, 이 마모 고장기에 가장 큽니다. 이 1번과 2번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고요.
자, 마모 고장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 자, 이 예방 보전에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방 보전에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취급되어야 할 대상 설비를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 설비가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할지 점검해야 할 개소를 자,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존 작업은 그 점검을 언제 할지 점검 주기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 시기를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직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 네 가지 기능 있죠. 이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 조직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 보전의 효과로는 우선 그 예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대수리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큰 그 열화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예비품 재고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항상 예방을 하니까요. 기금용 예비기기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투자 자본도 감소하게 됩니다. 고장으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발생한 납기 지연이 감소하고요. 작업에 대한 계몽 교육 및 관리 수준이 향상됩니다. 설비 유지가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죠. 예방을 하려면 이제 일상 점검이나 주기적으로 하는 그 점검이 있겠죠. 정기 점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요. 보상비나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설비보전 기록의 역할론요. 수리 주기의 예측, 소요 비용의 견적에 도움이 되고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고요. 설비마다 매년 수리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매년 수리비가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해야 그 수리비를 낮출 수 있도록 그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수리용 자재의 상비수 계산에 대한 그 도움이 되게 됩니다. 수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고칠지 말아야 할지를 알겠죠. 보통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중고 가격이 200만 원인데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차를 폐차를 하겠죠. 자, 이렇듯이 상비수는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설비가 이거 사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수리해서 쓰는 것이 나은 것인가에 대한 계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설비보전 기록이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공사 관리입니다. 자, 공사의 종류로는 자, 계획 공사가 있고요. 자, 긴급 공사, 중급 공사, 예비 공사가 있는데 이 계획 공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자, 통제해야 하는 그런 공사를 얘기를 하고요. 자, 긴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즉시 착수해야 하는 그런 공사를 뜻합니다. 준급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에 그 착수하는 공사를 뜻하고요. 자, 예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한가할 때 착수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자, 일정 계획 수립 방법으로는 이렇게 칸트 차트, 바 차트 기법, 펄트, CPM 기법, 펄트, CPM 기법이 있는데 자, 칸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 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계획과 실적의 확인이 굉장히 용이한 차트 형식으로 된 방법이고요. 이 차트 형식을 이제 바로 나타냈습니다. 바 차트 기법, 칸트 차트를 보하는 것으로요.
인수 및 공기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퍼트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의 생산 계획 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획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퍼트라는 것은 자, 프로그램, 자, 에볼루션, 자, 엔드, 자, 리뷰,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PERT 기법인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에볼루션 앤 리뷰 테크닉. 대규모 생산 계획 일정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획 관리하는 방법을 퍼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CPM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크리티컬 패스, 자, 메소드라고 해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 방법이고요. 자, 펄트 CPM 같은 경우에는 종합 관리가 가능한 기법으로 이렇게 펄트 기법과 CPM 기법을 혼합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용 자재 관리와 보존비 관리입니다. 보존 자재 관리상의 특징으로는 보존 자재는 그 연간 사용 빈도가 낮고 소비 속도가 늦은 것이 많고요. 그 자재 구입 품목, 수량, 시기 계획을 수립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존 기술 수준 및 그 관리 수준이 보존 자재의 재고량을 좌우하게 되고요. 불용 자재의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품 발주 방식이 나오는데요. 이 예비품 발주 방식에 대한 그 방법별 그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정량 발주 방식, 사용구 발주 방식, 정기 발주 방식,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정량 발주 방식은 말 그대로 정량을 발주하는 건데, 재고량이 일정량만큼 내려가게 되면 일정량만큼 보충 주문을 하고 계획된 최고 최저 사이에서 언제든지 재고를 보유해가는 방식인데요. 자, 이 정량 발주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발주량이 일정하죠. 하지만 뭐가 바뀌죠? 발주 시기가 바뀝니다. 발주 시기가 변동이 되고요. 자, 이 발주 시기는 언제 바뀌나요? 이것은 소비 속도에 따라서 자, 발주 시기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구 발주 방식입니다. 사용구 발주 방식은 최고 재고량을 일정량으로 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만큼 발주해서 언제든지 일정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요것은 자, 고가인 예비품 수로 불출 빈도가 자, 낮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정기 발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 발주 방식과는 달리 발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 자재 보충 방식에서 일정 시기에 재고 조사를 해서 발주하는 방식이고요. 이 발주 수량이 그 정량 발주 방식과는 반대로 발주 수량이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용구 발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량 발주를 방식을 변형시킨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량을 재고시켜두고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즉시 보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사용구 발주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발주 방식인데요. 일정 시기 재고를 조사해서 발주하는 방식을 개별 발주 방식이고, 불출 발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량이 적고 단가가 높은 품목에 적용되는 보존자재 관리법입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용 자재의 상비품 발주 방식에 해당되는 것. 자, 상비품 발주 방식. 자, 이것은 자, 예비품 자, 발주 방식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 예비품 발주 방식에는 정량, 그 양이 정해져 있는 발주 방식, 그리고 그것을 좀 변형한 사용구 발주 방식, 그리고 발주 시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 발주 방식, 그리고 개별적인 발주 방식, 네, 불출후 발주법이 있었죠. 자, 여기서 예비품 발주 방식에 속하는 것은 여기 정량 발주 방식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비의 분류입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이게 수리비 노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수단에 따라서 예방 보전비, 사후 보전비, 개량 보전비, 이런 것들은 예방 보전이 PM이다. 사후 보전이 BM이다. 개량 보전은 CM이다. 즉 보전에 설비 보전에 그 역사 있죠. 역사 그 발달 과정들로만 이렇게 관계시켜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소별 분류로는 보존 자재비, 보존 활동을 위해 지출된 자재 비용을 보존 자재비라고 하고요. 보존 활동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외주 인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라고 하고, 외주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외주 수리, 위탁을 한 거죠. 공사에 소요된 인건비, 자재비, 기타 재경비 등을 외주 수리비라고 합니다. 위탁한 겁니다. 하청업체 그런 것을 다 외주 수리비라고 하고요. 보존요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보존 활동을 위해서 지출되는 보존요원의 인건비를 보존요원 인건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읽고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보존 작업 관리와 보존 효과 측정입니다. 보존 데이터의 종류와 활용으로는요. 일상 점검 체크시트. 운전원이 그 일상 점검을 실시해서 일일이 작성을 합니다. 그때 어간 점검으로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요. 이것은 심도 있는 점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만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기검사 기록표인데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심도 있게 점검을 하겠죠. 그래서 열화, 마모 상태를 측정하고요. 기록 해석하게 됩니다. MTBF 분석 기록표라고 하는 것은요. 돌발 고장, 주요 불량의 정기 점검 모든 보존 작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MTBF 기억나시죠? mean time, between failure.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자만 이게 어떤 약자인지만 알아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데요. 평균 고장 간격이었습니다. 평균 고장 간격. 이것은 어떤 것과 어떤 시간의 합이었죠? 평균 고장 시간과 고장 복구 시간의 합이었죠. 이 평균 고장 시간은 뭐였나요? mean time to failure. 그리고 고장 복구 시간 같은 경우에는 mean time to repair였죠. MTBF는 MTTF, MTTR의 합이었습니다. 다음 보존 기록의 효과입니다. 보존비의 자료화, 설비 예산의 편성 자료화, 그리고 수리 시기의 예측을 가능할 수 있다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보존 효과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평균 고장 간격 MTBF, 고장 강도율, 설비 가동률, 평균 고장 시간 MTTF, 고장 도수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TPM입니다. 이 종합적 생산 보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이 설비 관리에서 개요를 말씀드릴 때 가장 궁극적인 것이 생산 보전 그 종류 중에 사후 보전 BM이나 예방물 PM, 보전 예방 MP 이런 것들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TPM입니다. TPM 종합적 생산 보전입니다. TPM 토탈 프로덕트인데요. 토탈 프로덕트 메인터넌스 종합적 생산 보전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설비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전사적인 생산 보전 활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이 자주 보전 체제 확립입니다. 자주 보전 체제.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런 보존 요원도
그 자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소집단 자주 활동입니다. 소집단 자주 활동에 의해서 생산 보존을 추진하는 것. 중복 소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의 일을 한다고 해서 B는 모르냐? 그것도 아니고 서로 간의 그 역할을 다 알 수 있도록 그 중복 소집단 활동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비의 효율을 저해하는 그 로스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동기부여 관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설비 효율 개선 방법으로는 자, 설비의 종합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동률, 양품률 등을 개선하고 만성 로스, 돌발 로스 등을 줄이는 개선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만성 로스 개선 방법입니다. 자, 만성 로스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짧은 시간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만성 로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원인이 불명확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요. 그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고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만성 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이 적기 때문에 방치할 수가 있고요. 원인도 불분명하고요. 횟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큰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로스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는요. 자, 현상의 해석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관리해야 할 요인계를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인 중에 숨어있는 그런 결함을 표면으로 끌어내야겠죠. 이러려면 그만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돌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이고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돌발 로스라고 하는데요. 원인이 명확합니다. 자, 만성 로스와는 달리 원인이 명확하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발생 빈도가 적은데 이런 돌발 로스는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책 수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설비 효율 저해 로스로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고장 로스, 작업 준비 조정 로스, 일시 정체 로스, 순간 정지 로스라고도 하고요. 속도 로스, 불량 수정 로스, 초기 수율 로스가 있는데 이거 6가지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설비 효율 저해 로스, 6대 로스에는 이 6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고장 로스가 뭔지 각각의 특징 정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장 로스는 설비 효율을 저해하는 가장 큰 로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작업 준비 조정 로스 같은 경우는요.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공구 교환,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장치 로스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들은 준비를 빨리 하거나 그리고 공구 교환을 좀 빨리 하거나 부품 교체를 좀 신속히 하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로스가 되겠죠. 그리고 일시 정체 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부품이 좀 막히거나 센서 오작동 이런 부품의 작은 부품들의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작동으로 인해서 설비가 멈추는 그런 시간들 있죠. 그리고 모터가 공회전한다거나 이런 것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공회전한다거나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로스가 일시 정체 로스가 되겠습니다. 속도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론 사이클 시간과 실제 사이클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요. 불량 수정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운전 중에 규정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로스가 되겠습니다. 정상 품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불량품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초기 수율 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 초기에 발생하는 로스, 불량품의 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그리고 곱하기 종합 수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종합 수율을 양품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가동률은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설비 종합 효율을 시간 가동률은 고장 로스와
작업 준비, 조정 로스, 그리고 기타 공구 교환 로스 있죠? 공구 교환 로스. 작업 준비 조정 로스에서 속하기도 하는데요. 자, 기타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시간 가동률로 볼 수가 있고요. 성능 가동률은 자, 일시 정체 로스, 그리고 공전 로스, 속도 로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품률은 이제 품질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불량 수정 로스, 그리고 초기 수율 로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비 관리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설비 관리. 설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 중요하다고 그 중요 표시, 별표했던 부분들은 꼭 외우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